이맘때 되면 만나는 우리 삶의 방해꾼, 미세먼지에 대해서 두 가지 큰 논란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이 과거보다 옛날보다 더 심해진 건지 상당수 전문가들은 안 그렇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 두 번째, 중국의 영향은 얼마나 되는지 이 문제 계속 취재 분석하고 있는 KBS의 이정훈 기상전문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오늘 뭐든 우리가 궁금한 거 다 물어볼게요. 네. 일단 오늘 좀 좋아졌나요, 상황이? 예, 어제 그제보다는 좀 많이 좋아졌는데요. 네. 한번 CCTV 영상 보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서울 롯데타워 상공에서 본 모습인데요. 어제보단 나은 것 같지만 여전히 좀 뿌엽니다. 한데 이게 사실 다 먼지는 아니고 아까 눈이 와가지고 좀 그렇습니까? 안개도 있습니다. 네. 예, 이 시각 상황입니다. 이 시각. 맞습니다. 네. 예, 다음 연평도의 시각 상황 보면은 서울보다 훨씬 깨끗하죠. 네. 요즘 뭐 다 중국에서 많이 넘어온다 그러다 보니까 백령도, 연평도 이런 데 농도를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네. 오늘은 보면은 깨끗합니다. 네. 그리고 그다음 청주인데요. 여기도 먼 산을 보시면은 조금 여긴 너무 좋은데요? 네. 근데 너무 좋은데 사실 실제 농도를 보니까 오히려 지금 내륙 지역이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은 상태입니다. 네. 예. 그래도 어제보다는 어제 어제보다는, 워낙 예. 심했어요. 예, 네. 나아졌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잖아요. 저 오토바이 타고 어떻게 다니죠. 살아요? 그러니까 저는 먼지 먹는 하마입니다. 미세먼지 날아오면요, 네. 이 서울 시내 먼지를 제가 다 흡입하는 느낌이고 목도 네. 칼칼한데, 그럼 저는 또 방송을 하면서 이제 오가는 때만 타지만 퀵 서비스 하시는 분들 걱정이 커집니다. 그리고 밖에서 일하시는 분들, 택배 뭐 이런 분들 네. 하루 종일 밖에 계시는데요. 자, 우리 일상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미세먼지 때문에 우리 일상이 바뀝니다. 화면 보겠습니다. 야외에서 활동하시는 시민들, 또 이맘때 되면 우리가 이제 마스크가 거의 이제 뭐 일상화되고 있습니다. 네. 그 사내 식당이 있어서 거기서 이제 더 식사를 하시는 것 같고, 보통 이제 점심 시간에 장사도 안 되는 거예요, 식당이. 구내 식당 가보니까. 그것도 네. 꺼려지게 되고. 미세먼지 심각했던 지난 봄에 편의점에서 비타민 음료나 빵보다 마스크가 더 많이 팔린 곳이 많다고 하니까요. 그냥 하나, 두 개가 아니라 매일매일 미세먼지가 있다 보니까 다량으로 구매를 하시거든요. 재고 확보를 최대 5배 이상. 미세먼지 차단 기능의 화장품들도 나오고 있는데요. 효능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부터 미세먼지가 너무 심해가지고 피부가 좀 따갑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에 미세먼지 관련 제품 검색해봤더니 되게 많이 나와서 써볼까 생각 중이에요. 배우 정시아 씨인데 뭐 프로그램에서 자기 집에 공기청정기 7대 있다고. 이만큼 이제 이번은 특별히 민감한 거죠. 네. 미세먼지 때문에 SNS도 뭐 난립니다. 우리 국민들의 여론을 쉽게 알 수 있는데 몇 개 더 살펴보겠습니다. 200. 둘째, 저 밑에 문장 보십시오. 미세먼지 때문에 둘째 안 낳겠다고 그러잖아요. 네. 피부까지 가렵고 난리 났다. 또 보겠습니다, 계속. 가까운 산이 안 보이는 수준, 저 공기 맡아가면서 일했지로 하셨고요. 네. 이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생각하시는 분 많아요. 네, 방사능 일본이냐, 미세먼지 한국이냐. 네. 그러니까 기업의 주재원들, 뭐 베이징 가시는 분들 이런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거 많이 고민하게 되고요. 네. 자, 이 질문 드려야죠. 이제 미세먼지 심합니다. 중국 탓입니까? 우리 탓입니까? 뭐 반반입니까? 뭐 이번 주 상황만 봐도 딱 나옵니다. 처음에 국내 영향으로 계속 오염물질이 쌓이다가 중국 오염물질이 들어와서 더 높아졌어요. 그런데 이런 인위적인 오염물질만이 아니라 자연적인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이번에 더 높아졌습니다. 미세먼지랑 황사랑은 좀 다른 건? 예, 황사는 사막에서 나오는 자연적인 모래먼지고요. 미세먼지는 보통 인위적인 오염물질을 미세먼지로 일컫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거죠. 네. 그 양을 반반 이렇게 표현하겠습니까? 뭐 아니면 뭐 대략적으로 의미 없습니까 그런 거? 반반 정도 국내와 중국 등 외부에서 들어오는 게 반반 정도. 그것도 때에 따라 다르지 않나요? 계절에 따라 다르고 그때 다르고 국내 영향이 커질 때도 있고 중국 영향이 커질 때도 있고 기상 조건에 따라 다르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왔다는데 연평도는 왜 저렇게 깨끗합니까? 이번 같은 경우는 이미 중국에서 한번 넘어온 뒤에 중국 쪽에서는 좀 깨끗한 공기가 유입이 됐고요. 서해상까지는 깨끗한 상태인데 국내에 지금 대기가 정체되어 있는 상태여서 아직 좀 나쁜 것들이 남아 있습니다. 들어와서 우리 거랑 합쳐져서 머물고 있다. 맞습니다. 네.
자, 미세먼지가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게 인공위성으로도 잡힌다는데요. 네, 이 기자 설명으로 보겠습니다. 예, 이건 최근 영상은 아니고요. 네. 서울의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을 보였던 지난 4월 19일 봄철의 영상입니다. 네. 당시 한번 위성 영상을 볼까요? 노란색 띠가 중국에서 한반도 북부로 넘어오죠. 근데 저기 노란색이 실제 노란색은 아니고 좀 처리를 한 겁니다. 네. 당시의 기류를 분석했더니 선으로 보이시죠? 중국 북부에서 이렇게 우리 수도권 쪽으로 오는 영상이 나타나는데요. 그래서 미세먼지의 뭐 크다 작다를 좀 떠난 상당 부분은 중국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런 증거들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기존의 이런 시뮬레이션 영상들을 봐도 중국발 미세먼지가 대략 평균 50% 정도는 된다 네.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앞서 연평도도 여쭤봤지만 예. 많은 국민들이 궁금한 게 생각보다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영향도 이 미세먼지 네. 우리나라 국내에 여러 뭐 매연에 의한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석탄에 의한 발전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국내에 의한 영향도 많다면 네. 그러면 그런 발전소가 있거나 도심이 더 심해야 되고 가평이나 어디 좀 공기 좋은 데 가면 깨끗해야 되는데 어떨 때 보면 서울이나 그런 데도 똑같단 말이에요. 네. 이건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결국 그게 중국에서 온 거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 부분은 맞습니다. 실제로 네. 중국에서 미세먼지 넘어올 때 보면은 백령도부터 시작해서 한반도를 쭉쭉쭉 다 뒤덮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까지요. 근데 그게 다는 아니고요. 중국에서 넘어오지 않는 경우에도 우리 주변에 오염 배출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저께 뭐 KBS 9시 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 백령도의 발전소가 자체적으로 발전을 해야 되잖아요. 네. 저감 설비가 거의 없어요. 그대로 미세먼지가 다 나오니까 주변 주민들한테 그대로 영향을 주고 그리고 충북이나 강원도의 그 시멘트 공장들 이런 데서도 자체적으로 많이 나와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을 사실 다스려야 되는데 네. 이런 기사를 쓰면은 왜 중국 탓을 해야지 우리 걸 하냐. 네. 그래서 악플이 달리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변호사님께 한번 좀 상담을 드리려고. 네. 그럼 중국 탓 우리가 어떻게 법적으로 줄이거나 배상 책임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궁금하신 것들이 네. 있어요. 그 중국에다가 국가 간 문제. 그렇죠. 네. 소송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피해를 많이 입는데 그런데 우리나라가 중국을 상대로 중국을 어떤 국제재판소에 끌고 나와서 국제재판소에서 재판을 받는다는 거 이거 어렵습니다.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네. 왜냐하면 뭔가 위법하다라는 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뭘 위반했다라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국제법 조약이나 이런 게 없어요. 게다가 이게 정확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공기가 안 좋은 이유가 여러 가지가 혼합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서 중국의 영향이 어느 정도인지 이걸로 인한 우리의 피해가 어느 정도인지 인과관계나 이런 걸 또 입증하기도 쉽지 않아서 결국 우리나라 정부가 중국 정부를 상대로 하는 건 어렵고요. 근데 최근에 우리 국내에서 우리 국민들 몇 분이 우리나라 정부와 중국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하고 계신 게 있어요. 지금 계속 중인데 중국은 소장을 안 받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중국하고는 진행이 안 되고 우리나라하고만 진행을 하고 있고. 누가 봐도 쉽지 않겠죠. 외교 문제도 있고. 20년 전에 어땠을까? 20년 전에도 지금처럼 심했을까? 그땐 좀 깨끗하지 않았을까요? KBS 뉴스 한번 보겠습니다. 도시 전체가 뿌연 연무에 파묻혀서 윤곽조차 보이지 않습니다.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이던 남산과 육산 빌딩도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헬기는 지금 잠실 상공에 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한강 북쪽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지점이지만 지금은 한강조차 모습이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마치 안개가 끼인 것처럼 희뿌옇게 보이는 연무 현상이 갈수록 심각해져서 서울의 경우 사흘에 이틀꼴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즘 더운 날씨도 날씨지만은 대낮에도 스모그로 인한 연무 현상이 며칠째 계속되고 있어서 더위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더욱 답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우린 지금 미세먼지라고 하지만 그때는 뭐 스모그, 연무라고. 그러게요. 자, 스모그. 이제 두 번째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때도 지금 보니까 그때도 심각했나 본데 그때하고 지금하고 비교하면 훨씬 더 높았습니다. 1990년대, 2000년대의 미세먼지 농도뿐만 아니라 초미세먼지 농도 그리고 그 속에 들어있는 해로운 성분, 납 같은 중금속 있죠. 납 같은 경우는 지금보다 10배 이상 높았고요. 그러니까 성분도 사실 농도도 예전보다 지금이 훨씬 줄었고 성분도 더 독해지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좋아졌습니다. 좋아지고 있다. 너무 충격적인데요. 근데 왜 우리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점점 나빠지고 있다고 우리 생각했거든요.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나는 몇 해 전보다 굉장히 심해진 것 같거든요. 아니 느낌이 그런 게 이 착각은 왜 그런 아이들이 봄, 가을에 봄에 소풍 가고 가을에 운동회 하잖아요. 지금 초미세먼지 농도 높아지면 야외 활동 금지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는 70, 80 세대에
산업화 시대니까 그때는 공해라고 불렀어요. 네. 근데 이게 공기가 나빠서 소풍, 뭐 운동회 못한 적 없거든요. 네. 비 오면 못했지만. 그때는 그냥 네. 한 거군요. 그러니까 그때 그냥 한 공기가 거죠. 지금보다 네. 나았던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한 이유는 네, 이 기자 보기에 왜 우린 지금이 더 심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또 과학 커뮤니케이션 전공하신 분이 좀 얘기를 하시는데 네. 미세먼지가 아까는 연무라고 그렇게 쓰였잖아요. 네. 2013년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일군 발암물질이 지정되고 그때부터 알게 됐어요. 그러면서 미디어의 보도량이 급증하게 된 거죠. 네. 미세먼지 맨날 요즘 날씨에서 예보하잖아요. 같이 나오죠. 그러면서 이제 인식을 하게 됐다. 그러니까 인식의 차이다. 이런 네. 설명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거 말고도 사실은 너무 심각한 문제가 많아서 네. 아유 먼지 나쁜 것까지 신경 안 쓸 수도 있었다가 지금 우리는 이제 이게 더 크게 받아들이는 건 아닌지. 아니 어제 아저씨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네. 뭐냐면은 지금 우리가 경유 차량에서 초미세먼지, 미세먼지가 나온다. 예. 노후 경유 차량 이제 규제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저희는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우셨어요, 어르신들이. 그럼 그때 공기가 훨씬 좋았던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마무리를 시간 때문에 해야겠습니다. 미세먼지 언제까지 가고 원래 한 12월이 제일 심합니까? 어떻습니까? 보통 한 안타깝게도 3월이 제일 그렇죠. 심합니다. 봄이 심하죠. 봄철까지 갑니다. 네, 그러면 뭐 좋아졌다 나빠졌다 하면서 봄까지 간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토바이 타고 다니시는 분이 걱정이죠. 네. 마무리하겠습니다.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KBS의 이정훈 기자 수고하셨고요. 사사건건 내일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